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또 러시아와 나토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회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왜 푸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 요청을 했을까요?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자, 러시아 외무장관이 1월 10일경에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10일이 있으면 다음에 1월 10일이면 스위스에서 회담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어제입니다. 29일 날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양측 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긴장 격화로 지금 진입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한 발자국도 더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는 크림반도는 내줬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는 만에 하나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먼저 한 것은 그만큼 이번에 만에 하나 이 문제가 대화나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그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호언장담해 놓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과 벨라루스에 진입시킨 푸틴 대통령이 그냥 물러서게 된다면 그 이미지에 또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명분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 후퇴하는 것과 미국과 나토가 전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푸틴 대통령이 후퇴를 한다면 그만큼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이나 나토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한 나라이고 러시아는 한 개 국가가 이 1개국이 미국과 나토를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토에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수십 개의 나라가 여기에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나토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유럽 주변 국가들, 터키를 비롯한 이 많은 국가들이 나토의 군사 활동에 상당히 보조를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공이나 자기 지역들을 통과하는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한 개의 나라고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을 비롯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또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연합국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생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개의 나라와 러시아 한 개의 나라와 수십 개의 나라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불이익을 따져본다면 러시아가 물론 가스를 가지고 에너지죠.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유럽을 압박한다고 하지만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불거든 명백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군사력이나 이런 지원을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고 그냥 정치적인 입장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단독으로 이 미국과 수십 개의 나토 국가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확실한 명분을 세워놓고 침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늘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전화 회담이 있은 이후에 다시 마지막 마지노선인 1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로 러시아 외무차관과 미국 외무차관이 서로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두 외무차관 간의 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정상이 열흘을 남겨두고 약 한 보름을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제의에서 백악관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상담을 해서 그것이 결렬되는데 어떻게 밑에 이 러시아 외무차관과 국무차관이 회담을 한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의 회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 전에 이 회담을 제안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그만큼 지금 곤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한계 국가이고 벨라루스가 동참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계 국가로 봐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 러시아는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동맹국들이 다 참여하진 않지만 그 동맹국들로부터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나토, 유럽연합국, 이런 수십 개 나라와 마주서야 되는 푸틴 대통령 입지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교적 또 평화적인 노력을 보이는 제스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전화 회담에서 결렬이 된다면 1월 10일부터 열리게 돼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차관급 회담도 결렬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지금 현지 시간으로 회담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일 뉴스를 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보여졌는지, 아니면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또다시 결렬되고 실무회담에서 이것을 하기로 이뤘는지는 내일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예화되는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 간의 이 군사적 충돌, 시간이 이제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